자, 이제 13차시 교과서 46쪽에서 51쪽 문제 한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이제 중단원이 바뀐 중대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 대단원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대단한 날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돼. 왜? 자, 학습 목표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와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다인데 이 학습 목표에 부합되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그 역학에서 제일 어려운 이제 주제 중에 하나로 3차 시에 거쳐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 운동 에너지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일의 정의, 운동 에너지의 정의,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조건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관련된 문제들을 풀면서 좌절을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모의고사에서 19번, 20번 문제로 잘 등장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 저 깨워줘라. 그냥 내가 채우지. 이야! 야, 처음부터 자면 반칙이야. 페어 플레이 하자. 자, 1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 운동 에너지 정리, 3 운동 에너지 정리 아니고요. 1 운동 뭐 이 정도 가지고 1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 영어로 1이 아니고 W입니다. 예. W. 네, 워크야 첫 글자를 따서 이제 W라고 하고요. 굉장히 이거 힘든 건데 이거 아무도 못 할 거예요. 일정한 크기인 F로 이 수레를 밀어서 S까지 가는. 이게 왜 어렵냐면 이 힘을 가하면 가할수록 속도가 늘어나거든요. 그 속도의 보조에 맞춰서 힘을 일정하게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철수니까 가능한 거고요. F에 일정한 힘을 줘서 그 방향으로 S만큼 이동했다라고 했을 때 이 F가 한 일은 FS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단위는 힘의 단위인 뉴턴 그리고 변이 거리의 단위인 미터죠. 저 잘못 적을 뻔했네. 좀 이상하다. 뉴턴 미터인데 줄여서 줄이라고 합니다. 요 줄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 업적을 남겼냐면 열이 에너지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처음 밝혔어요. 그래서 그 업적을 길어서 이제 줄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 실험을 했으면 옥이 되었겠지 이제 에너지가. 근데 이제 줄이 되었습니다. F는 변이 방향,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힘의 크기고요. S는 변이의 크기가 되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딴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짊어매고 짊어지고 이렇게 F의 힘을 가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 보면 요 힘의 방향과 이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 나란하지 않죠. 이 경우에 요 힘 F가 한 일은 요 힘을 이동 방향하고 이동하지 않는 방향으로 성분을 분해해서 이동하는 방향의 힘의 크기를 이동 거리하고 곱해줘야지 그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그래도 참고 삼아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여기 여러분 나중에 배우는 벡터의 내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힘 벡터하고 변이 벡터의 내적도 요새 안 배운다더나. 벡터 자체를 하지 안 배우나? 안 배워요. 예, 뭐 어쨌든 뭐 대학 가서 배우십시오. 내적하고 관련이 있는데 요 분해하는 방법 알지? 여기 이제 직각삼각형인데 세타하고 90도 사이가 밑변이거든요. 빗변이 F죠. 그래서 빗변 곱하기 빗변 분의 밑변 하면 빗변 곱하기 빗변 분의 밑변 하면 밑변이 되죠. 그래서 요 성분이 되는 거고 요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이 높이입니다. 높이. 높이는 빗변 곱하기 빗변 분의 높이. 빗변 곱하기 빗변 분의 높이 하면 높이가 되지. 그렇게 해서 이제 밑변과 높이를 계산해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요 이동 방향의 힘 성분을 곱해줘야지 요 F가 한 1이 된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힘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힘 거리 그래프를 그려서
그 면적이 1이 된다라는 겁니다. 힘이 일정할 때는 그냥 힘과 거리를 그대로 곱해주면 되는데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이게 적분하는 과정이죠. 여러분 아직 안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면적이 1이라는 거. 이 비슷한 개념이 예전에 그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이었죠. 예, 마찬가지로 이제 힘 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한 1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했고요. 근데 이런 부호가 있어요. 부호가 W가 플러스면 힘의 방향하고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 나란한 방향 성분이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속력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고 정의되는 값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 되고요. 일이 음이면은 그 힘의 방향이 물체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인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힘 중에서 그 물체의 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 성분이 물체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속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마찰력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일의 부호는 속력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일의 정의를 잘 이해했다라는 잘못된 가정하에 이제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영어로 카이네틱 에너지, 카이네틱이 운동의라는 뜻이 되고요. 카이네틱 에너지에서 줄여서 EK라고 합니다. 네, EK. 뭐 래퍼가 있다고 하던데 난 누군지 모르고요. 네. 그 사람이 운동 에너지를 아마 본따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요. 저는 이제 K라고 쓸 겁니다. 네, 대문자 K. 이 K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K라고 쓸 거고요. K가 첨자 붙이기가 편하거든. K1, K2 이렇게. 저는 K를 주로 쓸 거고요.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K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이걸 쓰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아마 이거 쓰고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주로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이네틱 에너지의 정의는 2분의 1 mv의 제곱입니다. m이 뭔지 v이 뭔지는 굳이 안 적을게요. m이 질량이고 v가 속력입니다. 속력. 예. 속도의 크기, 속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에너지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를 뜻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열 에너지도 결국에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 하면 운동 에너지를 보통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운동 에너지도 일의 단위하고 같습니다. 줄입니다. 에너지의 단위는 전부 다 줄이다. 그러면 일의 정의 했고 운동 에너지의 정의 내렸죠.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철수의 손가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F의 힘, 일정한 힘을 계속 가하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근데 그거에 맞춰서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일정한 크기의 힘을 이렇게 계속 작용하는 경우고요. 그러니까 이 순간의 속력이 V1, 이 순간의 속력이 V2. 그 속력이 V1에서 V2까지 변하는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S라고 하면요. 이때 F가 한 일은 FS가 되겠죠. 요 FS는 2분의 1 mv2의 제곱 빼기 2분의 1의 mv1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아직 적분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유도 과정은 생략을 하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물리학 2에서는 이제 유도 과정을 한번 해보거든요. 뉴턴의 제2법칙을 적분하는 과정에서 이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나온 식이에요. 그래서 요 F는 뭐냐면 F는 뭘까요? MA. 예, 이렇게 하면 힘인 줄 알죠? 예, 합력입니다. 그래서 합력에 의한 일이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정확히 같습니다.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그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고 할 때에도 합력에 의한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았죠. 이것도 마찬가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식이나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식은 모두 뉴턴의 제2법칙을 그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충격량, 일은 전부 다 이제 합력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걸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이제 W는 델타 K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K를 쓰는 이유가 결국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식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첨자를 붙이기가 좀 편합니다. EK는 EK2, EK1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뭐 모양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K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쓰기가 편리해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자, 여러분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 중에서 EAS는 V제곱 빼기 V1제곱, V2제곱 빼기 V1제곱 배웠잖아요. 네. 그 식은 바로 이 식하고 같은 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F는 MA죠. MA를 집어넣으면 MAS는 2분의 1M V2제곱 빼기 2분의 1M V1제곱이죠. 그래서 이게 힘이 일정한 경우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그 경우에 힘 F는 MA라고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으니까 요 식에서 이제 요 질량 M 날리고 양변에 2를 곱하면 EAS는 V2제곱 빼기 V1제곱 이런 식이 결국에 됩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원래 변이에 대한 식하고 속도에 대한 식을 세워서 시간을 소거해서 이걸 구할 수도 있지만 요거 자체가 일 운동 에너지 정리로부터 나온 식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뭐 참고 삼아 그러면 좀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럼 이걸 잘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교과서에 있는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인 계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자, 투수와 포수가 야구공에 하는 일인데 투수는 야구공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고요. 포수는 이제 멈추니까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키는데 만약에 롯데 롯데 요새 잘하긴 하더라. 잘해요. 원래 살던 집이 그 사직 야구장 근처여가지고 어릴 때부터 많이 다녔었거든요. 안 본 지 좀 됐습니다. 열 받아가지고. 자, 질량이 0.4kg인 공이 30m/s의 속력으로 날아갈 때 공의 운동 에너지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2분의 1에 0.4에 30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끝이고요. 이 공에 이제 포수가 한 일입니다. 이 공에 일정한 힘을 작용하였더니 공이 9m를 더 이동한 후 멈췄다. 9m를 더 이동한 후 멈췄다? 맞다. 뭐 그래 이게 포수가 받는 건 아닌데 포수가 9m를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이게 어떤 마찰이 있는 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이 멈추게 했을 거야. 이렇게 굴러가면서 아마 9m 굴러갔다가 이제 멈추게 되겠지. 그런 경우에 이제 바닥의 마찰력이 공에 가한 힘을 이제 구해보면 그게 일정한 크기의 힘이라고 하면 얘가 어쨌든 멈춘다라는 거는 속력이 느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다라는 거니까 음의 일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의 크기를 F라고 하면 마이너스 F 곱하기 9m. 요게 이제 그 야구공의 한 일이 되겠고 야구공의 나중 운동 에너지는 결국에 멈추니까 0이 됩니다. 처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에 0.4 질량의 속력 3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F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뭐 이런 문제도 섞여서 나오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뭐야? 이게 왜 이래? 이렇게 하고 넘읍시다. 포텐셜 에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더불어. 근데 에어컨이 안 켜졌네 결국에. 킬까요? 됐다. 문을 열자. 오픈 더 문. 자, 포텐셜 에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포텐셜이 영어로 이제 잠재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는 잠재 에너지라고 직역하기도 하고요. 이 포텐셜 에너지는 전부 다 위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빈도수가 높은 게 위치 에너지. 잠재 에너지는 잘 쓰진 않습니다. 그렇게 쓰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영어로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EP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뜬금없이 얘는 이제 P라고 쓰면 운동량이랑 헷갈리기 때문에 U라고 쓰기도 합니다. 저는 U를 쓸 겁니다. 이 U를 왜 그러냐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U자랑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U자를 쓰지 않았을까? 저의 추측입니다. 포텐셜 에너지 V로 쓰기도 해요. 근데 이거 전압이랑 또 헷갈리거든요.
헷갈려서 이거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EP 아니면 U 아니면 PE 이렇게 쓰는데 요 두 개를 주로 많이 씁니다. 저는 이제 U로 표기를 하도록 할게요. 포텐셜 에너지를. 자,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는요. 여러분 이제 적분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서 그냥 물리학원에서는 문장으로 이게 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좀 그렇게 감이 잘 안 올 겁니다. 근데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탄소 포텐셜 에너지의 예를 보면 역시 감이 잘 안 온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나마 조금 나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 탄성력, 전기력 이런 것들을 이제 보존력이라고 하는데 보존력은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 힘인데 그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대학교 가서 일반 물리학에서 이제 배우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작용할 때 물체가 위치에 따라서 가지는 잠재적인 에너지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혹은 잠재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요, 이 포텐셜 에너지는 모든 종류의 포텐셜 에너지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위치가 클수록 위치 에너지가 큽니다. 약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포텐셜 에너지가 위치하고 관련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위치가 클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요. 약간 그런 경향성이 일단 있습니다. 혹시 아닌 게 있으면 찾아서 내한테 알려주면 세특에 적어줄게요. 일단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내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고요. 자, 기준점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지점을 보통 기준점으로 잡는데 이게 포텐셜 에너지 꼴의 형태 때문에 0이 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임의로 그냥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잡아요. 근데 보통은 바닥을 잡죠. 근데 보통 이 물체가 움직이는 위치 중에서 가장 아래쪽을 0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임의로 0을 잘 안 잡습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용수철의 원래 길이가 0일 때를 이제 포텐셜 에너지 0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포텐셜 에너지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떤 특정 위치 X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보존력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중력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줘가지고 그 힘이 물체를 어떤 특정 기준점에서 특정 위치 X까지 이동시키는데 하는 일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입니다. 요거 이제 예를 들어줄게요. 이거 아마 이 말 듣고 이해되는 사람은 아마 선행을 한 애들 일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를 요 정의에 따라서 이제 한번 MGH 꼴을 얻어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기준면이 있는데 이 기준면은 바닥을 기준면으로 잡을 겁니다. 바닥이 위치가 0인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 위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할 거고요. 이 물체는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얘가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게 원래는 기준면에 있었어요. 기준면에 있었는데 얘를 잡아갖고 끌어올린 겁니다. 근데 이제 점점 복잡해집니다. 잘 보십시오. 얘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입니까? 중력은 힘이죠. 중력의 크기는 무게였고 지금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자, 여기 바닥에 놓여 있을 때는 이 중력하고 수직항력이 평형이어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력하고 똑같은 크기의 힘인데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 사실은. 왜냐하면 합력이 0인 상태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 장치를 할 건데 무슨 장치를 할 거냐면 그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얘가 처음부터 올라가는 방향으로 속도가 있었다라고 가정하고 그 순간에 중력하고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위쪽으로 힘을 작용해서 얘를 이동시킵니다. 그럼 합력이 0인 상태로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된 채 올라가겠죠. 그때 0에서부터 H까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mg의 힘으로 잡아당겨서 그 힘이 한 일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마이너스 중력이 한 일이에요.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중력이 이 경우에는 그 보존력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중력이 한 일입니다. 마이너스 중력을 표현해 볼까요? 마이너스 중력은 마이너스 mg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이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가 되겠죠. 나중 위치가 h고 처음 위치가 0이 됩니다. 요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mgh가 되죠. 요 단위는 줄입니다. 에너지니까. 그럼 이게 왜 포텐셜 에너지냐라는 거예요. 내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mg의 힘을 줘가지고 h만큼 끌어올리면요, mgh만큼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잠재되어 있는데 어떤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느냐? 운동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놔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원래 위치인 기준점으로 내려가잖아. 그럼 그 기준점으로 내려간 순간에 그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바로 mgh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항상 그 보존력, 중력이나 전기력이나 탄성력이 있으면 걔하고 반대 방향으로 물체를 억지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겨서 이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놓으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 그때 얼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느냐가 그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수철을 당겨서 놓거나 할 시위를 당겨서 놓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포텐셜 에너지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과정을 여러분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식입니다. 요 식.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탄성력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 탄성력이라는 개념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켜요. 변형시키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탄성력입니다. 그래서 그걸 복원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탄성력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탄성력은 마이너스 kx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때 마이너스 의미하고 k의 의미와 x의 의미를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k는 탄성 계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용수철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용수철이 좀 약간 똑같은 힘을 줬을 때 얼만큼 늘어나는지에 해당하는 그 비례 상수라고 보면 되겠고, 요 용수철로 치면 이게 원래 길이에요. 원래 길이고 이쪽이 플러스 방향입니다. 보통 늘어나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습니다. 그럼 얘가 플러스 방향으로 모양이 변형되잖아요. 그러면 용수철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 방향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얘를 압축시켜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만큼 압축되었느냐가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 용수철이 변형이 되면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받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뭐냐 하면 이 용수철이 변형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원래 길이로 돌아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뜻으로 복원력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x는 원래 길이로부터 얼만큼 변형되었느냐 해당하는 그 크기가 되겠고요. 오른쪽이면 플러스, 왼쪽이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성력은 마이너스 kx다라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x에 대한 힘을 그래프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kx니까. 근데 이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그려놨죠. 요거는 그래서 이 세로축이 탄성력이 아니고 마이너스 탄성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탄성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힘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아까 이제 바닥에 있는 물체를 들어올릴 때는 mg라는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들어올렸는데, 용수철을 잡아당길 때는 점점 힘을 키워서 이제 잡아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정의가 마이너스 탄성력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탄성력과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보면은 탄성력은 왼쪽으로 작용하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요 당기는 요 힘입니다. 그 힘이 마이너스 탄성력인데, 요 녀석이 한 일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원래 길이에서부터 특정
늘어난 길이 x인 지점까지 한 일입니다. 요거는 이제 힘이 더 이상 일정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탄성력, 그 다음에 위치, 이 그래프를 그려서요. 요 그래프의 면적이 됩니다. 이 경우는 여러분이 그 적분을 배우지 않아도 이 삼각형 면적이니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요쪽이 x고요. 요만큼이 kx가 됩니다. 그럼 x 곱하기 kx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죠. 그래서 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2분의 1이 붙는 이유는 결국에 그 마이너스 탄성력 시간 그래프를 그 거리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면적을 구해보면 삼각형 면적이 되기 때문에 앞에 2분의 1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또 이제 사실 요 과정을 다 알 필요는 없어도 요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이고 x가 변형된 길이라는 원래 길이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느냐에 해당하는 그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면요. 자, MGH에서 요만큼이 힘이에요. 요게 거리죠. 그 힘하고 거리를 곱한 게 1의 그 차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힘과 거리의 곱이 됩니다. 꼴이 보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보면 kx 제곱이잖아요. kx까지가 탄성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다 x를 한 번 더 곱한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과 거리의 곱이 결국에 에너지가 된다. 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차원을 보면요.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 물리학원에서 나옵니다.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에서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 일 운동 에너지 정리.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이때 일은 합력이 한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있죠. 요 두 개를 합친 게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와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조건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울 텐데 결과적으로 일 운동 에너지 정리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새로운 내용은 없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응용되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